안녕하세요. 책벌레의 서재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재원을 자산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목재와 목공 도구를 이용해 수제 의자를 만드는 과정처럼 말이죠. 중요한 것은 재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산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 체력, 지능 같은 기본적인 재원은 모두가 가지고 있죠. 이 재원을 창의적으로 결합해 남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가령 우리가 가진 재원이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교육이나 훈련에 투자해 전문 기술을 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시간은 자산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제 재원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살펴볼까요? 재원이란 내 목적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상상력, 유머 감각, 친구, 미소,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공공도서관 등 모두 재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재원은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에 남는 방이 있다면 새를 주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온라인 벼룩시장에 판매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가진 재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죠. 카산드라는 이혼 후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 남는 방을 세주면서 필요한 소득을 얻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게 되었어요. 이렇게 재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먼저 소득을 추적해 원천 재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자산으로 바꾸고 있는지,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또한 재원 목록을 작성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재원을 적어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재원 카드를 만들어 재원을 창의적으로 연결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카드에 적힌 재원만을 이용해 자산을 만들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상력이 자극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진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잠재소득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차를 이용해 승차 공유를 하거나 전문 기술을 활용해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에요. 책 부자의 심리학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법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차는 많은 사람들이 자산으로 여기지만 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채가 될 수 있어요. 반면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더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빚으로 평가받죠. 이처럼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어요. 좋은 빚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투자에 사용되는 빚을 말하고 나쁜 빚은 단순히 소비를 위한 빚을 말해요.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이나 주택자금 대출은 좋은 빚으로 평가받지만 신용카드 빚이나 차량 할부금은 나쁜 빚으로 평가받죠.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해 신용 점수를 높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이용률을 3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좋은 빚을 이용해 신용 점수를 쌓는 방법도 있죠. 마지막으로 이 책은 재원을 창의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재정적 자유를 얻는 법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가진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자산을 만들 수 있고 더 나은 경제적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책 부자의 심리학에서 재원과 자산을 창의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재정적 자유를 얻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